안녕하세요, 줄리베어입니다.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폭스콘의 철수썰이라는 영상을 올린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빨리 다시 폭스콘 관련 영상으로 여러분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최근 폭스콘이 중국 허난으로 다시 돌아가 대규모 직원 채용을 다시 시작했고 아이폰 16 생산을 시작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폭스콘이 다시 중국으로 돌아오게 된 배경과 그 의미를 분석하고 향후 전망과 인사이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폭스콘은 지난 몇 년간 중국을 떠나 베트남과 인도 등으로 생산 기지를 완전히 이전하려는 시도를 해왔습니다. 이는 중국의 노동력 비용 상승과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불확실성 속에서 이루어진 전략적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고 우호국 아웃소싱 대상인 인도와 베트남에서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시 찾아보니 여전히 중국이 가장 발전 가능성이 큰 공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는 단지 노동 집약적 산업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효과적인 공급망을 찾기 위해서도 필요하며 동시에 중국의 스마트 생산 기술력도 폭스콘에게는 새로운 발전의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인도와 베트남에서의 생산 과정은 예상보다 많은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2주 전부터 이미 중국 허난 정저우에서 5만 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했습니다. 이는 애플의 아이폰 16 생산을 빠르게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도로 생산을 이전해 아이폰 15를 만들었지만 결과는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인도에서 생산된 아이폰 15의 불량률이 무려 50%에 달했습니다. 직원들의 초과 근무도 소극적이었고 필요한 부품들은 여전히 중국에서 조달해야 했습니다. 특히 인도의 기초 인프라와 교통시설은 아직 충분히 발전되지 않았습니다. 요약하자면 인도의 인력 역량이 낮고 인프라가 낙후하고 부족하며 공급망이 완전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과거 베트남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고 베트남은 전력 부족 문제까지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결국 폭스콘이 인도와 베트남을 떠나 다시 중국으로 돌아오게 만든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정은 중국의 제조업 인프라가 폭스콘에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복귀가 중국 제조업과 글로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제조업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폭스콘이 다시 정저우 공장으로 돌아온 것은 이러한 인프라의 강점 때문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 전자제품의 약 30%를 생산하고 있으며 정저우의 폭스콘 공장은 전 세계 아이폰의 약 70%를 생산하는 중요한 거점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의 인프라는 폭스콘에게 매력적인 복귀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2023년 중국 정부는 1조 2천억 위안을 제조업 인프라 확충에 투자했으며 이는 폭스콘뿐만 아니라 다른 글로벌 기업들에게도 중국을 매력적인 제조 허브로 다시 인식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 LG전자 등도 여전히 중국 내 생산 비중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강력한 제조업 인프라와 안정적인 정책적 지원에 기인합니다. 물론 중국의 임금이 다소 높지만 생산품의 불량률은 베트남보다 훨씬 낮습니다. 게다가 관련 공급망도 대부분 중국 본토에 위치해 있습니다. 중국은 기초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전력 부족에 대한 걱정도 없고 교통도 매우 편리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폭스콘은 결국 중국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했습니다. 폭스콘은 지난달 7월 말부터 채용 과정에서 5만 명의 인력을 새로 채용했고 목표는 다가오는 아이폰 16 신제품 시리즈의 대부분의 출하 주문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채용 웹사이트에 나온 정보에 따르면 폭스콘 정저우 공장에서 제시한 최신 급여는 이전의 종합급여 6,000위안에서 현재의 종합급여 약 7,500위안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폭스콘은 정저우에 새로운 본사를 투자하여 전기차 에너지 저장 배터리, 디지털 헬스, 로봇 산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정저우에서 추가 공장을 세우고 정동신구에 1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해 새로운 연구개발 기지와 제조 기지를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허난성 정부와 현지 주민들에게도 호재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안정적인 인프라는 폭스콘에게 있어 매력적인 선택지로 다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중국 제조업의 지속적인 강점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폭스콘의 복귀는 중국이 여전히 글로벌 제조업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줍니다. 중국은 2023년 상반기 동안 전년 동기 대비 약 8% 증가한 1조 9천억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여전히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국은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제조업 허브 중 하나로 폭스콘의 복귀는 이를 다시 확인시켜줍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중국은 세계 제조업 부가가치의 약 28.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16.8%와 일본 7.2%를 합친 것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이러한 압도적인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위치는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입니다. 특히 중국의 제조업은 단순한 조립에서부터 고급 기술이 요구되는 전자기기 생산까지 폭넓은 범위를 아우르고 있으며 이는 다른 나라에서 대체하기 어려운 경쟁력입니다. 중국 정부는 대형 제조업체에 대한 세제 혜택, 연구개발 지원, 안정적인 전력 공급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기업들이 중국 내에서 안정적으로 생산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또한 지속적으로 산업 자동화와 인공지능을 통한 제조 혁신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더욱 효율적이고 비용 절감이 가능한 생산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중국이 제조업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폭스콘의 이번 결정은 글로벌 제조업 환경과 미중 갈등 속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하며 미국은 중국의 외국 테크 기업들이 떠나길 원했고 중국의 제조업을 약화시키고 우호 국가로 산업을 이전시키려 했습니다. 그 주요 대상국은 동남아시아의 베트남과 남아시아의 인도, 중남미의 멕시코였습니다. 그런데 인도에서 허난으로 돌아간 폭스콘은 바이든 정부의 우호국 아웃소싱 프렌드쇼링 계획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미국은 중국 제조업을 약화시키려 했지만 글로벌 기업들은 여전히 중국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인도와 베트남에서의 품질 문제와 인프라 부족은 미국의 전략에 큰 장애물이 되었고 이는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복귀는 미국의 압박이 효과적이지 않음을 드러내며 중국이 여전히 중요한 생산 기지임을 확인시켜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이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과 애플의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애플의 성공적인 프로젝트는 너무 적었으며 실패한 프로젝트는 너무 많았습니다. 성공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라면 M1 칩 시리즈와 X86에서 ARM으로의 전환 서비스 사업 정도입니다. 반면 애플카, 미션 프로, 홈킷, 애플 헬스케어 등 분야에서는 솔직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아이폰의 재고 확보와 품질, 그리고 올해 하반기 애플의 평판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는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이폰 16은 애플이 우위를 유지하고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제품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도 제조의 문제는 단지 생산 능력에 국한되지 않으며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애플에게 인도는 여전히 거대한 잠재 시장이지만 지금 당장 인도를 글로벌 생산 기지로 만들 필요가 있는지는 애플의 관점에서 보면 불필요한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폭스콘이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폭스콘은 단순히 기존의 OEM 사업을 더 확장하려는 것일까요? 사실 폭스콘은 이미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폭스콘의 모회사인 홍하이는 3+3 전략을 발표하면서 단순한 OEM을 넘어서 세 가지 주요 미래 산업 분야에서 성과를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폭스콘이 이러한 산업을 인도에서 시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시도했고 실제로 많은 자금을 투입해 여러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일부 연구개발 인재와 산업 분야는 인도에서 실현이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폭스콘의 중국 복귀는 단순한 기업 결정이 아닙니다.
이는 중국이 여전히 글로벌 제조업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중국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생산 환경은 글로벌 기업들에게 여전히 매력적입니다. 다른 글로벌 기업들에게도 중국 내 생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며 한국 기업들 또한 이 변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한국은 반도체 산업에서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급망 다변화와 리스크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의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 대비 약 15% 증가한 98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은 중국과의 협력을 유지하면서도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폭스콘의 중국 복귀 결정과 그 배경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시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정보와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